를 보통 우리가 후진증후군 약물 쓰는 게 두 가지가 나와요. 문헌에 찾아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트릴로스탄이라고 하는 약이 나올 거고, 두 번째는 미토탄이라고 하는 약이 나올 겁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케토코나졸 같은 항증기제들만 나올 텐데, 메인 약은 데토릴이라고 하는 상품명, 보통 요거는 해외 제품이고 다른 약이 많이 없습니다. 작년인가요? 재작년인가요? 한번 데토릴이 한번 유통회사가 좀 바뀌면서 장기간 품절력이 한번 있었어요. 동일 성분의 다른 약도 있기는 합니다. 다른 제품이. 근데 저희 병원은 어쨌든 오리지널 약 쓰고 있는 중이고, 그러니까 트릴로스탄과 미토탄의 차이를 보시면 보호자분들이 미토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진 않으십니다. 가끔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알고 계세요. 선생님 이거는 계속 먹는 게 아니라 치료약이라고 하던데요. 조금 써보고 괜찮으면 뭐 계속 먹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한다는데요. 이렇게 많이 좀 하시는, 미토탄이라는 약에 대해서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. 저도 미토탄은 실제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. 저도 지금 최소한 저희 병원에서 지금 제가 관리하고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저는 트릴로스탄 관리하고 있습니다. 미토탄은요, 인터넷 쳐보시면 사람에서 쓸 때는 부신, 종양에 대한 항암제로 나옵니다. 그러니까 미토탄은 약물의 기전 자체가 부신의 피질, 겉질이라고 하는 이 조직을 없애는 약입니다. 외과적인 부신 제거술을 대체할 수 있는 내과 제품. 즉, 그 조직을 없애는 겁니다. 그 말만 들으면 당연히 이 약은 일반 약이 아닌 거겠죠. 되게 조심스러울 거고, 부작용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쓰게 될 경우에는 정말 좀 면밀하게 좀 잘 봐야 되고, 이런 부분도 있고, 제가 수술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얘기 드렸죠. 반대되는 상황들이 올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트릴로스탄은 상대적으로 안전해요. 왜냐하면 트릴로스탄의 약 기전 자체는 이 조직을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. 이 코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도 어쨌든 이제 단백질 호르몬이니까 이거를 만들려면 재료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. 재료가 이제 콜레스테롤인데, 이 콜레스테롤이 여러 이제 화학적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제 코티가 나온단 말이죠. 이 중간에 있는 효소를 얘가 제어를 합니다. 그래서 코티졸로 만들어지는 거를 조금 끊어줘요, 얘가. 이 역할을 하는 거지, 뭐 뇌하수치를 직접 뭐 세포를 건드리거나 이러지는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트릴로스탄을 관리를 오래 하게 되면은 좀 부신이 좀 커지는 아이들도 좀 있고요. 상대적으로 근데 미토탄만큼의 그런 물리적인 이 장기를 뭐 손상을 준다든가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하시는데, 분명 중요한 건 PDH가 아닌 부신 피질 종양 의존성이 만약에 맞다라고 하는데, 얘가 만약에 트릴로스탄 관리를 했는데 이유가 안 좋습니다. 예를 들어서 쿠싱 임상 증상이 계속 제어가 안 되든 수치적으로 문제가 계속 되든 이게 어떻게든 조금 다른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할 때는 분명 고려해야 돼요. 그랬던 것처럼 수술로 하면 되지 않나요? 라고 하시는, 심수도 없어야 되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. 근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약물요법이기 때문에 미토탄도 마냥 우리가 이거를 뭐 선입견으로 나쁜 약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분명 잘 쓰면 좋은 약이 될 수 있어요. 근데 조심해야 한다는 거는 그런 팩트다. 이거는 당연히 이 약을 쓰시는 분들은 당연히 수의 선생님에게 안내 많이 받으실 겁니다. 위험성이 크고 뭔가 조심해야 될 게 많을 때는 저희가 안내가 많이 나가죠, 병원에서. 현실 속에서 만났을 때는 우리가 트릴로스탄 약물 관리가 제일 많다라는 거고요. 약물 조절을 보통 하게 돼요. 그래서 이 질환이 진단이 돼서 루틴하게 트릴로스탄을 이용한 약물 관리를 한다라고 하셨을 때는 타임라인을 좀 말씀드리면, 투약이 결정이 되면 최소 용량에 맞춰서 이제 투약이 시작이 됩니다. 어떤 약이든지,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. 뭐 감기약을 먹든 뭔약을 먹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.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처음 약을 먹게 됐을 때 저는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, 보호자님 오늘 처음 약이 이렇게 나갈 거고 기본적으로 시기와 같이 이제 위에 들어가는 게 좀 흡수에 좀 괜찮을 거예요 라는 얘기와 함께 처음 먹이면서 지켜보셔야 될 상황들을 말씀을 드려요. 첫 번째는 환자의 쿠싱 증후군에 대한 임상 증상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. 무슨 약을 투약하기 시작했다고 처음부터 바로 확 좋아지시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.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. 처음에 보시는 거는요, 부작용입니다. 뭔가 아이가 뭐 식욕이 떨어진다든지, 뭐 약을 먹었는데 구토를 한다든지, 이런 일반적인 부작용들, 이런 거 좀 지켜보시고, 투약 효과에 대한 거를 보이기 위해선 뭘 해야 될까요?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, 우리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 과다하게 분비되는 호르몬을 조절하기 위한 거잖아요. 그럼 그거를 봐야죠.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ACTH라고 하는 호르몬 검사 다시 해야 됩니다. 쿠신증후군 아이를 둔 보호자분들께서 병원에 자주 가시는 분도 계시고, 뭐 띄엄띄엄 가시는 분도 계시고 해요. 환자마다 다르지만 아마 요 검사를 주로 재검사를 하실 거고, 저는 이거 말고도 뭐 예를 들면 같은 분 같이 하던데요, 아니면 저를 갈 때마다 강수 씨 같이 봐요, 아니면 저를 갈 때마다 뭘 많이 해요 하시는데 환자마다 다르죠.
어떤 아이는 푸싱만 확인은 됐는데 나머지는 문제는 없어요. 그러면 이 친구는 일단은 루틴하게 요것만 보는 거죠. 근데 우리 아이는 이미 관련 증상이 만약에 있다. 뭐 간 수치가 높아요. 아니면은 뭐 담도염이 있어요. 뭐 간이 커졌어.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그것도 같이 봐야겠죠. 그러니까 그거 다 다른 거지. 뭔가 불필요한 검사를 하거나 그러진 아마 않으실 거고 환자들마다 다른 케이스를 적용을 하겠지만 보통 저는 재검사는 한 2주 정도를 봅니다. 책에서도 2주로 얘기를 하는데 2주, 3주 정도 보호자님 시간 좀 오기 어려우시면 저는 맥스 한 달 안에는 반드시 첫 검사를 합니다. 첫 검사를 해서 비교를 해야죠. 떨어졌는지, 과다했던 게 떨어지는지. 그러면 그 이후에 저는 그 정도의 간격을 두고 한 번 더 합니다.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하냐면 결국에는 호르몬의 변화를 확인을 하는 건데 양상을 봐야 돼요. 우리가 그래프에 점이 2개 찍히면 하락이다, 상승이다 이거는 나와요. 근데 높았던 게 떨어졌어요. 문제는 계속 떨어질 거냐 아니면 유지를 할 거냐를 봐야 될 거잖아요. 최소 2번 해야죠. 해서 보고 만약에 덜 떨어진다. 그러면 약을 좀 올릴 것이고 아니면 조금 너무 떨어졌다. 이게 너무 떨어져서 안 됩니다. 너무 떨어지면 이럴 경우 가끔 봅니다. 몸무게가 줄었는데 그냥 약 용량이 계속 유지되는 게 너무 오래되는 경우. 실수치약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너무 과하게 관리를 들어가게 되면 수치가 너무 낮아져요. 그러면 우리 푸싱 증후군의 반대 질병, 부신 피질 호르몬 기능 저하증이죠. 에디슨 질환이라고 하는데 무섭습니다. 에디슨 질환은요 사망할 수 있어요. 그 순간에. 에디슨 크라시스라고 하는 질병명도 있고요. 그래서 푸싱 증후군 때문에 응급 상황으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근데 에디슨은 아니에요. 단독으로도 응급으로 올 수 있어요. 이거는 뭐 저혈당, 뭐 저혈압 뭐 다 오기 때문에 얘는 이제 호르몬 농도가 너무 낮아도 안 돼요.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양은 늘리고 높이고 하는 겁니다.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. 언제까지 먹여야 돼요?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치료되는 질환이 아닙니다. 경향성 변화가 있으면 그걸 제거할 수가 없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원론을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이에게 나타나는 결과론적인 거를 좀 제어하고 싶은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평생 관리하는 게 목적이단데 일부 어떤 아이들은요 하다 보면 왜인지는 몰라요. 돌아있는 애들 있어요. 아니면 너무 이제 반대로 떨어져가지고 약 투약했을 주인 애들도 있고 제가 맡고 있는 환자들은 보통 이렇게 안정이라고 표현합니다. 환자도 임상증상적으로 별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수치상으로도 안정적이 됐고 그러면 저는 보통 1년에 한 2번 내지 3번 정도 그 정도 추천드려요. 어떤 보호자분들은 나 불안해 선생님 나 2달만 더 살래요. 하세요. 상관없어요.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. 그리고 여기에 또 첨언을 드리고 싶은 건 푸신 증후군이든 뭐 다른 노령성 질환이든 만성 질환들 관리를 많이 받으시는데 병원도 그렇고 보호자분도 그렇고 딱 이런 질환이 딱 터지면 여기만 신경을 쓰세요. 저는 이렇습니다. 이런 거 있으면 1년에 딱 저는 한 때를 정해요. 보호자님 이때는요 일반적으로 우리 검진 받는 거예요. 왜냐면 푸싱이라고 해서 푸싱만 보다 보면 나머지 놓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것과는 별개로 우리 아프지 않았더라도 검진 받았을 거잖아요. 그래서 그거 한번 제대로 잡아드리고 이거는 병원이든 보호자님이든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실제로 만나요. 다른 문제가 막 불거졌는데 말씀드렸죠. 푸싱은 다른 문제와 같이 만나버리면 상당히 조금 골치 아파진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 부분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